기원전 3세기 아테네인들은 저 너머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여 흥미로운 질문이면서 삶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시기. 이게 이제 삶이 일상으로 들어온 시기예요.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도 하지만 무엇이 실제인가? 인간은 우주 안에서 꼭 필요하냐? 아니, 우주 안에 인간은 없었을 때 잘 살았는데 인간 없었을 때도 있잖아요. 인간이 등장한 게 몇 년 만이에요. 뭐 유인원이 등장한 거는 뭐 300만 년 전이고 호모 사피엔스가 30만 년 전인데 지구가 존재한 건 38억 년이니까 99.9%가 인간 없이 지구가 잘 돌았는데 인간이 꼭 필요한가? 뭐 이런 질문하는 거지. 선한 삶은 무엇이고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 선과 행복은 조화를 지을 수 있다. 신은 인간의 행복의 삶에 필요한가? 이 질문을. 무신론이 등장하는 거지, 그죠? 당시 아테네는 이런 철학적인 논쟁들이 잡담이 됐어요. 아크로폴리스, 아까 조금 나오는 뭐 그런 거하고 연극을 관람한 시민들이 아고라에 돌아 열주가 있는 치티움의 제논이 스토아 철학을 갈 수 있고 아리스토텔 철학을 리시움을 이제 플라톤의 아테네에 나오고 저 멀리 메트로폴리스가 쫙 내려온 언덕 위에 정원 케포스가 있는데 그 정원 입구에 에피쿠로스의 정원 입구에 이런 말이 써 있대요. 아, 낯선 자요. 당신은 여기서 늦장을 부려도 좋습니다. 여기 우리의 최고선이 있는데 쾌락입니다. 삶의 위안이 되죠. 이 정원의 관리자는 친절하며 당신 누구든지 전부 환대합니다. 그는 당신을 빵과 물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말이 거기 써 있어요. 여러분 대접을 잘 받았습니까? 이 정원은 당신의 식욕을 돋구지 않습니다. 그걸 조절하고 최소로 만듭니다. 저보고 에피쿠루스 철학을 말하라 그러면 저는 최소주의라고 말하고 싶어요. 스토아 철학은 최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코스모폴리탄이라는 뜻이에요.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잡지 있죠? 코스모폴리탄이라는 것은 인간이 우주 안에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폴리스의 시민이었어요. 그런데 우주 안에 존재. 마르크스 아울레스가 자기를 우주 안의 시민이래. 그러니까 자기를 우주 안에서 맡겨진 임무를 찾아야 된다. 근데 사실은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쾌락주의가 아니에요. 쾌락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쾌락이 있고 하나는 수동적인 정적인 쾌락이 있어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쾌락은 고통을 유발한다. 중독이 돼서 좋은 음식을 막 먹죠. 이게 이제 에피큐어 그러면 영어로 좋은 음식을 먹기만 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사실은 에피큐, 좋은 음식을 자꾸 먹는 사람은 좋은 음식에 중독이 돼서 좀 덜 좋은 음식을, 덜 자극한 음식을 못 먹잖아요. 간사해요, 혀가. 그게 결국은 고통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이고 소극적인 쾌락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명상이다. 묵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게 좀 다른 방식으로 알려. 그들은 에피쿠로스 정원에 도착해요. 이것은 기숙학교예요. 처음으로 긴 테이블이 있고 철학자는 얘기를 끊이지 않고 주인이 장만한 음식을 대접하고 플라톤 아카데미아 아리스토텔은 리시안과 달리 누구나 환영받는다. 여기는 처음으로 여성, 노예, 헤라이타라는 지식과 미모를 겸비한 창녀들이 합류하면서 공동체 규모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야 이거 이상한 집단이다. 쾌락 집단이다. 에서 특별히 후에 등장한 기독교가 막 탄압을 하기 시작했지.
누구나 학력, 배경과 상관없이 합류일 수 있는 그들의 주제는 행복이었어요. 정원의 삶은 단순 소박 그 자체였어요.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고 돈이 항상 부족해. 있는 것 같고 나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만 진실하다. 그래서 이 계보는 데모크리토스의 물질주의, 원자주의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칼 막스하고 레닌 이런 사람들이 막스가 그럴 거예요. 막스가 박사학위 논문이 에피쿠로스의 공동체주의예요. 공산주의 이론을 그때 만들어내거든. 있는 것들 전부 나눠 가지자는 거지.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능동적인 그걸 말고, 그러니까 최고선을 행복으로 여겼고, 행복은 고통과 욕심이 없는 상태의 아타락시아다. 아타락시아란 말 들어보셨죠? 단테는 이들의 사상을 이상으로 여기고 13에서 15에 다음과 같이 언급해요. 보세요. 이 여행에는 그들의 추종자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들은 영혼은 육체와 함께 죽는다라고 믿고 있다.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참 신기한 사람인데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쓰는데 바쳤대요. 많은 책을 남겼으나 우리한테 온 건 없어요. 기록에 의하면 파피루스에 300권 이상의 책을 썼대요. 남은 건 하나 없고 그의 제자가 남긴 노트를 통해서 그의 사상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남긴 글을 담긴 두루 말이죠. 베비우스 산에서 화산 폭발이 있을 때 폼페이 근처에 헤르쿨라네움에 떨어진 화잔재에 묻혀 간직된 문서들이 있는데 그의 가르침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문서는 로마 철학자이며 시인인 르크레티우스가 하는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 사람은 사실은 스토아 철학자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를 하면서 좀 격화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말을 여기다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이 죽음에 관한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이 아시는 21세기 최고의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 자기의 트라탁투스 로지코 필로소피스에서 죽음은 인생의 사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랬거든요. 사건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인데 그러나 죽음은 경험 가능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논하지 말자.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유물자로 디모크리토스의 사상에 심취했고 우리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이 원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개인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의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미래에 느끼는 것과 과거에 대해 느끼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는데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태어난 전을 상상해봐라. 수천억 년이 존재했어도 왜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를 걱정해야 되느냐. 네?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왜 걱정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걱정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미래를 걱정하는 편견을 갖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에피쿠로스는 그러지 말고 신은 자신의 창조물에 별로 관심이 없다. 신들은 인간과 상관없는 존재이며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비문에 다음과 같이 썼대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과거가 그랬고 현재고 더 이상 없으니까. 나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난 후에. 그래서 그 밑에 영어로 쓴 거는 인간이 취해야 될 관심을 둬야 될 세 가지를 그렇게 말했다. 여기 이제 저한테는 에피쿠로스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 건데 세상에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자연스럽고 필요한 거. 의식주. 요거만 해라. 두 번째는 자연스럽지만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그것이 에로틱 같은 거래. 에? 그거를 매스터하기 힘들고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아니다. 혼자 살아도 되다.
근데 세 번째는 자연스럽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이 있대. 그것이 과도한 부와 명성과 권력이래. 뭐 추구하지 말아라.